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팀 버너스-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WWW 월드 와이드 웹,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의 기반을 만든 분입니다. 팀 버너스-리가 웹을 발명하면서 인류는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죠. 소비하는 단방향 소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사용자가 웹페이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웨브 2.0 시대가 도래하면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진 거죠. 블로그, 소셜미디어, 위키피디아 등이 등장하면서 사용자 참여형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데이터는 여전히 개별 플랫폼 안에 갇혀 있었고, 서로 다른 플랫폼 간의 데이터 공유와 연결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웨브 3.0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웨브 3.0은 단순히 인간이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기계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중심에는 시멘틱 웹 기술이 있습니다. 시멘틱 웹은 데이터에 의미 시멘틱스를 부여하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여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연결하고 추론할 수 있게 합니다.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는 똑똑한 컴퓨터를 만드는 것과 같죠. 예를 들어 웹페이지에 배라는 단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배가 교통수단인지 신체 부위인지 과일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인지 컴퓨터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멘틱 웹 기술을 활용하면 배라는 단어에 교통수단의 한 종류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멘틱 웹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웹에 공개하고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연결하여 거대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링크드 오픈 데이터 LOD입니다. LOD는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이 아니라 데이터 간의 의미 있는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능형 데이터 생태계를 지향합니다. LOD는 팀 버너스-리가 제시한 4가지 핵심 원칙을 따릅니다. 모든 것에 고유한 식별 자유RI, 유너폼 리소스 아이덴터파이어를 부여해야 합니다. URI는 웹상에서 대상을 유일하게 식별하고 참조할 수 있게 해주는 주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DBPDIA 리소스 URI는 http dbpdia orgresourceseoul과 같이 표현됩니다. http URI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해당 URI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웹 브라우저에 URI를 입력하면 해당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URI를 통해 리소스에 접근했을 때 RDF, SPARQL 등과 같은 표준 형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리소스의 URI를 포함하여 데이터 간의 연결을 명시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데이터는 거대한 지식 그래프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라는 정보는 화면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LOD는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서로 다른 출처와 형식의 데이터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데이터 연결 및 재사용성 향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결과물과 당시 신문 기사를 LOD로 연결하면 특정 인물의 재산 상황과 독립운동 참여를 연결하여 새로운 역사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성부 지리 정보 데이터와 당시 잡지, 신문 광고 데이터를 LOD로 연결하면 당시 경성의 생활상과 공간 문화를 입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정보 혹은 자동화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자료에서 추출하여 LOD로 연결하면 그 인물의 생애와 활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OD는 몇 가지 단점과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 측면에서 LOD는 누구나 데이터를 게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최신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유지보수 측면에서 LOD 데이터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데는 지속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데이터 제공자가 관리를 중단하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LOD는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민감한 정보나 개인정보를 LOD 형태로 게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이 LOD 구축 사업을 추진했지만 유지보수 문제,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데이터의 최신성이 떨어지거나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업 환경에서의 제약 때문에 최근에는 지식 그래프 날러지 그래프 및 지식 베이스 날러지 베이스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식 그래프는 특정 조직이나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수집, 정제, 통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 LOD와 유사하게 데이터를 의미적으로 연결하고 추론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접근 권한을 제어할 수 있어 기업 환경에 더 적합합니다. 지식 베이스는 지식 그래프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서,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하지만 인문학 분야의 데이터는 기업 데이터와 달리 지식의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폐쇄적인 지식 그래프나 지식 베이스보다는 LOD의 철학이 더 중요합니다. 인문학 연구는 기본적으로 인류 지식의 축적과 공유를 목표로 하므로 인문학 데이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가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LOD는 완벽한 기술은 아니지만 데이터를 연결하고 공유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LOD가 어떻게 발전하고 활용될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